자, 24쪽을 찾아야지, 24쪽. 24쪽. 자, 어제 이어서 그 내분점 관련 문제가 되겠는데, 자, 10번에 이제 A점, B점 좌표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되지.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대. 자,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 AB의 길이는 자, BC 길이의 3배랑 같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점이 어느 선분을 몇 대 몇 내분하느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길이 관계 나온 거 있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요걸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내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AB가 3BC랑 같으려면은 선분 AB와 선분 BC가 이제 몇 대 몇이 돼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내항, 외항, 곱이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자, 요게 이제 3대 1 이렇게 돼야지 맞는 소리지. 요게 이제 같은 의미지, 같은 의미. 자, 처음에 이제 길이 관계 나온 거 보고 이제 몇 대 몇인지 그거서부터 이제 찾으시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3대 1이 된다라는 걸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해를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선분 AB가 있는데, 자, AB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C는 이제 A라는 점보다 왼쪽에 있거나 B라는 점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있을 때 길이가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3대 1이니까 지금 AB가 BC보다 지금 확연히 이제 길어야 되고. 자, 그래서 좀 연상해보면 C가 이제 B보다 좀 오른쪽에 좀 요런 쪽에 있어야겠네. 요런 쪽에 이제 있어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길이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따위의 그림이 돼야 되는 거지. 요런 따위의. 자, 아시겠나?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자, 얘기를 해보면은, 자, B라는 점이 내분점이지. 자, 그래서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말을 해서, 자, 점 B는, 자, 선분 AC를 3대 1로 이제 내분한다.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 자, 내분한다, 이렇게. 자, 좌표. 그러니까 A점 나와 있고, B점 나와 있고. 자, C점은 이제 미지수를 잡으셔야 되겠지? X, Y라고 이렇게 이제 잡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써서 잘 해보셔야 되겠네. 자, 3대 1 내분점. 자, 그러니까 B점이 지금, 자,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내분점인데, 자, 뭐 어제 했지? 자, 이거 이제 M, N 그대로 순서대로 보셔가지고, M 플러스 N분의 였어, 공식이. 그러니까 이제 4분의 이제 4분의. 4분의 이렇게 되고. 자, X 좌표끼리, 자, 3 곱하기 점 C의 X 좌표지? 자, 그래서 점 C의 X 좌표 X라고 잡아서, 그래서 3X고, 자, 플러스, 자, 1 곱하기 점 A의 X 좌표. 그래서 1 곱하기 2 해서 2. 자, 이렇게. 그지? 자, Y 좌표도, 자, 3 곱하기 점 C의 Y 좌표. 자, 3Y. 그 다음에 1 곱하기 점 A의 Y 좌표. 이제 플러스 3.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거 좀 암산 좀 하시면은, 자, 여기 이제 X 좌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보자. Y는 여기 7 들어가면 맞지? 7. 자, 7 들어가면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연습해보면은, 자, 밑에 확인 체크. 자, 확인 체크 34번도 마찬가지네.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C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선본들 간의 길이가 3배의 AB를 한 것이 2배의 BC랑 같다. 자, 이랬을 때, 자, AB의 곱을 구하시오. 점C를 A, B라고 잡았잖아. A, B라고 잡았고, 자, 단 A가 양수이다. 자, 마찬가지. 자, 이것을 보고서 이제 몇 대 몇인지서부터 먼저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자, 이게 이렇게 이제 같아지려면은, 자, BC에 2가 곱해지고 AB에 3이 곱해졌으니까, 자, 2대 3이다 이 뜻인 거지. 2대 3. 자, 그지? 여기 근데 A, B 있고, C. 자, 이렇게 이제 길이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이번에도 C가 좀 B보다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네.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BC가 3이 돼야 되니까, 아마 요 정도? 2대 3.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공식만 쓰시면 되겠네. 자, 지금 상황은 점 B가 그지? 선분 AC를 자 2대 3으로 지금 내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2대 3으로. 그지? 자, 그래서 3,1이 자, 선분 AC를 자 2대 3으로 내분한다. 자,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그래서 5분의 이렇게 되겠고. 자, 5분의 다시 쓰자면 그러니까 2대 3, 2대 3. 자, 그래서 2 곱하기 점 C, 3 곱하기 점 A야. 자, X좌표서부터 2 곱하기 점 C X좌표, 그래서 2A. 자, 플러스, 자, 3 곱하기 점 A X좌표,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고. Y좌표, 2 곱하기 점 C의 Y좌표, 자, 2B가 되겠고, 자, 플러스 3 곱하기 점 A의 Y좌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5분의 2A-6이 3이랑 같아야 되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뭐야, 2분의 20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자, B는, 자, 요게 지금 1이 돼야 되니까 2B 빼기 3이 5가 돼야 되네, 5. 그러니까 B에 이제 4 들어가시면 되겠네, 4. 자, 그래서 이제 둘의 이제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42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 가나? 자, 한번 35번 해봅시다. 확인 체크 35번. 여기가 좀 아니 먼저 여기 길이 나온 거를 보고 서로 몇 대 몇인지서부터 좀 따져봐야지 이거를. 이거 저렇게 맞아 떨어지려면 여기 이제 3대 2라는 소리네. 다시 말해 어떻게 되나? 맞아. 그렇지. 1대2 내분점이지.
이제 이거 보고서 몇 대 몇인지서부터 써봐야 되는데 얘네 둘이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3대 응.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A, B의 연장선상에 C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A, 뭐 하여튼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가 3이고 이렇게가 1이잖아 제가. 그럼 여기가 1인 거고 그러면은 B라는 점이 1대2 대분점이다. 1대2 대분점. 그럼 MN을 1, 2로 보여야 되니까 공식을 쓸 때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잘못해서 많이 되고 이거는 나오다가 1대2잖아. 이거는 5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상황마다 달라서 뭐 죄야 이제 2대 3이라서 그런 것이고 아니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르지 이거랑 뭐 숫자 비슷하다고 이거랑 똑같다 그런 게 아니지.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돼 상황. 아니 벌써 이거 알파벳 순서도 다르고 이게 막 아니 다르다니까. 자, 그래서 점 B가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자, 이 상황이야.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보시고. Y좌표가 틀렸는데? X좌표는 맞았는 거지. 아, 그리고 계산 실수한 거 같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렇죠. 잘하고 있다. 그렇지. 요거 좀 잠깐만. 1대2 내분점. 그래서 Y좌표. 그래서 1 곱하기 정시의 Y좌표에서 B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2 곱하기 점 A의 Y좌표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11번은 평행사변형 성질 한 개만 쓰면 뭐 쉽게 풀리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는데 자, A점이 0,6, B점이 6, -2, C점이 7,5 그러니까 이제 평행사변형의 꼭지점 3개의 좌표를 가르쳐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요 말이야. 자, 요거는 평행사변형 성질 한 개만 쓰면 간단하게 풀리는데 자,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서로 그었을 때
서로 상대방의 대각선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지. 상대방의 대각선을 2등분한다. 자,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자, 선분 AC의 중점하고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해보면은, 자, 중점, 자, 더해서 그냥 2로 나누는 거였어. 자, A하고 C부터 해보면은, 자,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2분의 7이지.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2분의 11. 자, 이것이, 자, B하고 D도 이제, X좌표끼리 플러스하고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플러스하고 2로 나누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아지는 거 찾으면 끝이지, 그냥. 자, 그래서 x 플러스 6이 7이면 되니까 x가 1, y 마이너스 2가 11이면 되니까 y는 13. 자, 그래서 정답은 뭐 1,13 끝났지? 좀 간단한 문제 볼게요. 자, 밑에 확인 체크 한 개만 더 해볼게. 자, 38번은 보시면은 마름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마름모. 자, 마름모에 이제 4개 꼭지점을 좌표가 이렇게 써져 있고, 완벽하게 써져 있지는 않지, 좀 이제 미지수가 좀 써져 있고. 자, 이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음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림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뭐 살짝 그려보시면은 뭐 요런 따위로 되는 거지. 삐뚤어. 아직 뭐 마름모로 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름모 같은 경우도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평행사변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대각선을 2등분하는 성질이 있지. 얘는 이제 수직 2등분,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직 2등분.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성질을 여기도 적용할 수가 있어서, 자, 선분 AC의 중점하고, 자, 선분 BD의 중점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 자, 똑같이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자, AC 더해서 2로 나누시면은, 2분의 A 플러스 2, 4 이렇게 되고. 자, BD에 더해서 2로 나누시면은 2분의 B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는 것이네. 자, 분모끼리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똑같으면 돼서 하여튼 A 플러스 2가 B 마이너스 2랑 같다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일단 이거 하나 체크해두고 이거 하나 찾았고. 자, 평행사변형 문제와 다르게, 자, 얘는 요거 하나만 써서는 지금 풀리지가 않아. 지금 단서가 이제 더 필요해. 자, 그래서 이제 마름모의 성질을 이제 따져보시면은, 사실 마름모는 대표적인 성질이 그거지. 내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변의 길이가 같다 가지고서 써보면 되겠네.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올라가. AB랑 AB로 해볼까? 자, 같으니까 제곱도 같지. 이건 이제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이제 없애버려서 보시면 되니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자, AB, 자, A에서 B를 빼서 써보면은, 자, 2-B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5의 제곱. 그러니까 16. 자, AD, 자, A에서 D를 빼시면은, 2에서 빼기 제곱하시면 16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3의 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4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래서 뭐 풀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2개가 나오지. 자, B가 이제 0일 수도 있고, 또는 얼마냐? 4일 수도 있는 거지. 0 또는 4지. 0 또는 4.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결과에 해당하는 A 값을 아까 처음에 얻어낸 관계식 가지고 찾을 수 있겠지. 자, B가 이제 0이시면은 A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B가 4면은 넘어가서 A가 저 0 되겠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0, 0하고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A 값이 음수다라고 가르쳐줬으니까 마이너스 4하고 0, 이게 이제 답이겠지. 그래서 둘이 더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고. 니네 뭐 뉴스나 그런 데서 그거 본 적 있어? 7월 달에 일본 대지진설 그거 본 적 있어? 봤지? 내가 알기로 그거 오늘인데. 뭐 이미 예언 틀린 거 같은데. 시간.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제 이미 얘기 한번 했었지.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관련 성질. 자, 이렇게 이제 한 내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으시면은 자, 이런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자, AB 대 AC의 비율이 자, BD 대 CD랑 같다. 자, 요게 성립합니다. 뭐 이거 이미 어제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쓰면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점 D의 자,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AB하고 AC 선분 길이 구해서 몇 대 몇인지만 찾으면 되겠네. 자, 루트. 자, A에서 B를 빼시면은, 자, 1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5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자, 25 더하기 144 해서 루트 169라서 13 이렇게 떨어지겠고, 루트 169. AC, 자, A에서 C를 빼시면, 자, 1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16 더하기 9, 25. 루트 25니까 5가 되겠네. 자, 그래서 길이가 13이고 5라서, 이거 자체로 서로 관계니까 그대로 비율이 되겠네. 자, 13대 5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네. 13대 5.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점 D는 선분 BC의 13대 5 내분점이다. 자, 이런 소리네. 자, 13대 5 내분점. 빨리 곱해서. 노란색 없으면은. 자, 그래서 13하고 5를 m하고 n으로 보셔서, 자, m 플러스 n분의 해서 18분의 이렇게 하면 되지? 자, 18분의. 자, x좌표부터. 자, 13 곱하기 C의 X좌표, 13 곱하기 5니까 이제 65고. 자, 플러스 5 곱하기 전비의 X좌표, 마이너스 21. 자, 이렇게, 그지? 자, Y좌표, 자, 13 곱하기 C의 Y좌표, 13 곱하기 2 해서 26. 그 다음에 5 곱하기 전비의 Y좌표, 5 곱하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5 이렇게. 자, 그래서 18분의 45니까 9로 약분하시면 2분의 5. 18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그래서 뭐 요게 답이죠. 자, 간단한 문제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먼저 무게중심의 정의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세 중선의 교점, 자, 요게 이제 무게중심의 정의였어서. 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자, 중점하고 연결한 선을 중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지.
이렇게. 자,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 중심, 보통 약자로 이제 중력에서 따서 써가지고 G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자, 그리고 성질은 뭐 유명하지. 2대1이지 2대1. 자, 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제 좌표 평면에 옮겨서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그걸 토대로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다. 요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 공식 배우는 건데 뭐 공식이야 너무 쉽고, 근데 공식만 딸랑 외우기보다는 사형까지 정확하게 아는 게 좋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유도를 해보면은, 자, 무게중심, 자, 선분 AM으로 유도를 해볼게, AM. 자, 선분 AM을,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지금 무게중심이 되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M이라는 점은 선분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플러스 y3. 자, 요게 이제 점 M의 중심이, 점 M의 좌표가 되겠고, 그지? 다시 한번 쓰자면 G는 선분 AM의 2대1 내분점. 자, 요거 가지고서 이제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2 플러스 1분의 3분의 이렇게 되지, 3분의. 자, 3분의. 자, 2 곱하기 점 M이지. 1 곱하기 점 A고. 그러니까 1 곱하기 점 A. 2 곱하기 점 M의 X좌표. 자, 요런 식으로. 자, 그지? 자, 2대1. 1 곱하기 A의 Y좌표. 1 곱하기 Y1 플러스 2 곱하기 점 M의 Y좌표. 2분의 Y2 더하기 Y3.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심플하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결국에는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무게중심 좌표랑 맞아 떨어지더라.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야. 알지? 이렇게 나와. 자, 넘겨서 13번 간단한 문제인데. 자, 13번 해보면은 삼각형 ABC, 자, 두 꼭지점의 좌표를 가르쳐줬네. A가 1,5고 B가 6,1. 자, 그러면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래. 자, 이걸 토대로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건 뭐 공식만 쓰면 간단히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 자, 점 C를 이제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으시고, 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지. 자, X좌표 다 더하시면은 3분의 X 플러스 7. 요게 이제 5가 되셔야 되겠고. 이것도 Y좌표 다 더해서 3분의 Y 플러스 요것도 이제 5가 되는지. 자, 이거지. 그래서 15에서 7 빼서 X가 8. Y는 15에서 6 빼서. 자, 그래서 정답은 뭐 8,5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삼각형 ABC가 있었대. 자, 그래서 세변 AB, BC, CA가 있는데, 자, 어떤 삼각형에 있었고 세변이 있었는데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M 대 N으로 이제 내분하는 점이 있었대. 그 내분하는 점을 이제 DEF라고 이제 편의상 했을 때, DEF. 자, 요랬을 때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먼저 결과부터 말하고 왜 그런지 얘기할게. 자, 맨 처음에 있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각 변의 내분점을 찍어서 새롭게 만드는 삼각형 DEF가 있을 때,
자, 얘네들의 무게 중심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게 내용이야. 이게 일치를 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래프에 보면은 이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었는데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찍었대. 여기 D라고 하시고 여기 뭐 네. E.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DEF라고 했을 때 얘네를 이제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자, 이거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구해 보시면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내분점들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성질이 있어. 일치하는.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자 한번 알아보면은 X좌표만 해보면 알아. X좌표. 자, 먼저 여기 DEF X좌표서부터 먼저 구해볼게. X좌표. 자, 먼저 D의 X좌표서부터 구해보면은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거 가지고 쓰면 돼.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점. 자,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니까 M 플러스 N분의 MX3 더하기 NX1 이렇게 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F가 자, CA를 M 대 N으로 내분해서 MX1 더하기 NX3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자, 일단 X좌표만 해보면 알아서. 자, 그래서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려고 하시면 공식에 따라서 얘네 셋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X좌표겠지. 무게중심에. 자, 따라오지. 새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이 되려면은 자, 얘네 셋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이제 무게중심의 X좌표야. 그래서 얘네 셋을 이제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다 더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다 더하고서 이제 3으로 나눠봐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번분수 처리하면은 여기 뭐 셋 다 분모가 n 플러스 n이고 여기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이렇게 내려오지. 이렇게 내려오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묶어보시면은 여기 m에 대하여서 m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x2, x3, x1 다 걸려. 그래서 x1, x2, x3가 걸리고. 자, n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도 뭐야, 그거 하나 잠시만. 아, 여기 2인데 잠깐만.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도 x1, x2, x3가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정리하면은 공통인수로 묶어서 n 플러스 n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니까 n 플러스 n 약분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 자, 심플하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시면서 자,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서 시오게 알겠어 무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론은 자,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이 알겠지? 일치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용하시면은
밑에 확인 체크 43번 문제를 굉장히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삼각형 ABC에서 AB, BC, CA의 이제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네. 자,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6. 자, 이렇게 삼각형의 세 중점의 좌표를 가르쳐줬고, 이걸 토대로 삼각형,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지. 자, 중점은 다른 말로 하시면 1대1 내분점이고, 자, 그래서 방금 배운 개념에 따라서 자, 세 변을 동일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들이기 때문에 얘네 셋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결국에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 세 개 가지고서 무게중심 구하면 정답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다 더하시면 되지. 3분의 하고 x좌표 다 더하시면은 0이네. y좌표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0,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네. 0, 마이너스. 뭐야, 이거 왜 들지? 여기 플러스구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였어. 플러스. 그래서 0,3 이렇게. 아시겠어? 요 내용을 다 알아두시고 요 내용.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일단. 자, 그 다음은 이제 거기 오른쪽 페이지. 자, 비교적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지. 발전해가지고. 14번 나와 있는데. 자, 14번 관련한 거 바로 설명을 할게. 자, 14번. 자, 삼각형 ABC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삼각형의 각 꼭지점하고 점 P를 연결해서 이렇게 제곱해서 이렇게 덧셈을 한 거야.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라고 하는 저 값이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은 뭐냐? 요거 결과 정해져 있어. 왜 그런지 말할 것이고 다 예측이 되듯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이거 왜 그런지 얘기할 것이고. 일반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그래서 먼저 이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표현을 해야 돼. 자, P점이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잡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자, 요거 한번 표현해보면은,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x 좌표만 해보면 알 수가 있어서 x 좌표만 보여줄게, x 좌표. 자, 선분 길이의 제곱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인 것이지, x 좌표만 한다고 해서 AP. 자, P점에서 A점 빼시면은 x 빼기 x1의 제곱. 자, 다른 애들도 그대로 쓰시면은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x3의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해가나? 이거 y는 안 썼어. 그냥 x만 썼어, x만 해봐도 알아서.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시면은 x제곱이 세 군데서 튀어나와서 3x제곱 이렇게 되시고, 이제 3x제곱. 자,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은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물론 이제 상수항 자리가 있는데 뒤에는 굳이 이제 신경을 안 쓸 거야.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자, 지금 우리는 이거 최소값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x값을 구하려는 거야. 자, 다시 최소값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함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막 뒤에 숫자가 뭐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 하더라도 뒤에가 뭐 3이 붙든 7이 붙든 10이 붙든 간에 이 세 개의 함수의 공통점은 뭐냐? x좌표가 1인 점에서 최소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 보는 숫자는 최소가 되는 x값에 영향을 안 줘. 이 앞에서 두 개에서 그냥 결정되는 거야. 2차항하고 1차항 이 두 개에서 최소가 되게 하는 x좌표가 결정이 돼. 자, 그래서 뒤에 상수항은 굳이 전개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니까 이거를 3분의 해가지고, 3분의 한다.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쓸 거예요. 묶어서 완전 제곱으로 붙여서. 자,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되셔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지 맞거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처음 식이랑 맞거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써야지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묶여지고. 자, 얘가, 자, 여기, 요 식이 완전 제곱으로 고쳐면은 요렇게 이제 묶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은 어떻게 돼? 요 x좌표가 요 형태일 때가 최소이다. 그런데 요 형태가 딱 보니까 뭐가 돼? 무게중심 좌표 공식이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증명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각각의 선분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자,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보면은, 자, 14번, 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임의의 점 P가 있다. 자, 요때, 자, 선분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초소값을 구하래. 초소값을 구하고 이제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미 그냥 결과 먼저 설명했으니까 바로 결과로 들어갈게. 자,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 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x좌표끼리 다 더하시니까 10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4. y좌표끼리 다 더하면은 9니까 나눠서 3. 자, 4,3. 자, 4,3에서 최소고. 이게 곧 이제 2번의 답이기도 하지. 자, 그래서 P점 이용해서 요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AP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3의 제곱 36 더하기 16이니까 52 이렇게 주면 되겠고. 자, BP, D에서 P를 빼시면 6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4 더하기 16 그러니까 20. 자, 마지막으로 CP 8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자, 그래서 얘네 셋이 더하셔가지고 정답 최소값은 88? 88 이렇게. 자, 한번 확인 체크 45번 한번 해보시죠. 45번.
연습 문제만 해보면은 자, 47번 자, 2점 AB에 대하여서 자, 선분 AB를 K 대 1-K라고 하는 비율로 이제 내분하는 점이 이제 2, 4분면 위의 점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앞쪽에서 앞에 예제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지? 자, 일단 내분점 구해보셔야 되겠고 K 대 1-K. 자, 요거 그대로 mn으로 보셔서 자, m 플러스 n 하면 1분의 n이니까 이제 됐지? 1분의 n이니까 분모는 안 써도 되겠고 자, 분자 자, k 곱하기 전비의 x좌표 자, 마이너스 4k이고 자, 플러스 1-k 곱하기 점의 x좌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 곱하기 전비의 y좌표 플러스 1-k 곱하기 점의 y좌표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x좌표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1 자, y좌표는 9k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이제 내분점 이제 구했고 자, 그리고 이제 2, 4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지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자, y좌표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 해서 부동호 바뀌면서 5분의 1보다 크다 넘기고 나누고 해서 자,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공통범위 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가 이제 답이 되겠고 자, 5분의 1, 3분의 1 봤을 때 자, 5분의 1보다 3분의 1이 좀 더 크지 자, 그래서 이제 공통범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이 공통범위가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요 문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만 쓰면 지금 틀린다고 이것만 쓰면 지금 따져야 될 게 더 있어 따져야 될 게 뭐 있어 뭐 따져야 돼? K가 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몇 대 몇 내분한다라고 나오시면은 그 몇 대 몇에 해당하는 문자 값들이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 빠뜨리면 틀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K하고 1-K 다 0보다 크다 이 범위까지 따져 주셔야 돼. 이 범위까지.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공통범위 하면 이제 0에서 1 사이가 되겠고 자, 그래서 방금 구한 것이랑 요것이랑 이제 공통범위가 답이기 때문에 최종 답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요게 최종 답인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잘 살펴봐둘 필요가 있어. 틀리기 되게 쉬운 문제고. 있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스텝 2에서도 한 두어 문제 해보면은, 자, 52번 한번 해보면 52번. 자, 선분 AB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선분 AB의 중점을 M1, AM1의 중점을 M2, AM2의 중점을 M3.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M10은 선분 AB를 1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냥 뭐 문제, 뭐 이거는 뭐 푸는 사람 나름이야. 자, 푸는 사람 나름이고, 자, 그냥 문제 풀기 쉽도록 그냥 처음 선분의 길이를 그냥 심플한 숫자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는데, 자, 선분 AB 여기 길이를 그냥 1로 잡을게, 1로. 자, 1로 잡아서 한번 해볼게, 1로. 자, 그래서 자, 문제 따라가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자, 중점을 M1이라고 했죠, M1.
그러면은 AM1 성분 AM1의 길이는 2분의 1이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M1의 중점을 M2라고 했어요 M2 그래서 이제 AM2 길이 구해보시면은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또 AM2의 절반이 M3 그러니까 절반에 또 절반이 또 저기 줄어드니까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지. 자, 결국에는 지금 관찰을 하면 2분의 1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2분의 1의 거듭제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M10이라고 하는 점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자, 요거야. 자, 그래서 선분 AM10의 길이를 구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2분의 1의 이제 거듭제곱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여기 아래 천자 똑같이 붙으니까, 자, 2분의 1의 10제곱이지,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다시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M10이라고 했을 때 요 간격 값이 2분의 1의 10제곱이다 이 소리인 거지. 2분의 1 10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전체 길이를 1로 잡았으니까 나머지 길이가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쓴 이 두 숫자의 비율이 정답이 되겠지. 요거 대 요거가 그 내분 비율이지. 근데 이제 답에서 1대 몇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10제곱을 1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셔야 되겠네. 자, 2의 10제곱은 이제 뭐 자주 나오니까 이제 암기를 해둬야 되는 값인 거잖아. 강민아, 2의 10승 얼마? 여기 줘야 되는데. 15 얼마? 안 믿으라 알아보셨는구나. 2의 10승 외워두셔. 2의 10승 1024야 1024. 자, 그래서 2분의 1의 10제곱 1024야 1024분의 1이야. 그러니까 1024분의 1. 자, 그리고 요거는 1에서 1024분의 1을 뺐으니까 1024분의 1023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비율을 1대 몇으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1024를 곱해서 고치면 되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대 1023이니까 1023이 정답이겠지. 1023. K 값인데 1023. 자, 그 다음에 53번 또 한번 보면은, 자, 53번. 자, 요거 이제 2차 함수. 요번에 기말 시험 범위하고도 관련된. 기말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계속 나오니까 계속 안 하지. 자, 53번 모의고사 기출 문제네. 자, 저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두 점 PQ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PQ에서 이제 만나고 있고, 자,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PQ를 1대2로 이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의 X좌표가 1이래. 자, 내분점의 X좌표가 1이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고.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에 따르면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연립한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게 개념이었지. 우리가 배운 거.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x제곱 빼기 2x는 3x 플러스 k다. 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
자,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이제 편의상 잡았다고 하시면은 알파, 베타가 P.Q.X 좌표야. 그래서 P를 PX 좌표로 알파, QX 좌표를 베타. 뭐 이렇게 하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분점 공식 쓰면 되겠지.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1대2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1돼야 된다 이 뜻인 거지. 그지?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한 점. 자,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3분의 이렇게 되고 1 곱하기 베타 2 곱하기 알파지. 그래서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내분점의 x 좌표인데 그게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2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근과계수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네. 자, 그래서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두 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연립하시면은 P.Q.X 좌표가 정확하게 숫자로 지금 딱 떨어지겠다. 연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7 이렇게 되네. 자, 다 했어. 이제 K값 구하는 것이고, 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하나만. 어차피 한 개만 쓰면 풀려. 자, 알파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교점이니까 교점. 알파라는 점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차함수에 대입한 거랑 직선에 대입한 거랑 값이 이제 같아야 되겠지. 이제 교점이니까 교점. 자, 그래서 그거로 K값 구할 수 있지. 자, 마이너스 1을 이차함수에다 대입을 하면은 4 더하기 4니까 8이고 8. 자, 일단 마이너스 1을 직선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K는 14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56번 한번 풀어봅시다. 56번도 지금 방금 한 거랑 비슷한 계열의 문제거든. 연립방정식이고 이제 근과 계수 이런 거 쓰면 풀 수 있어. 56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 실력어 플러스 있는데 숙제에서 요거는 빼고 할게. 빼고 실력어 플러스 다 하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진도가 늦어질 것 같아요. 실력어 플러스는 빼시고. 자, 직선의 방정식 조금만 하고 가시고. 자, 직선의 방정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용어 3가지서부터 좀 배우고 한번 해보면 복습이지, 복습 그냥. 자, 일단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었지, 기울기. 자, 기울기라는 개념.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자, 요게 이제 기울기 정의였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 점이나 두 개 이제 잡아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요게 기울기 값이지.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를 편의상 잡아서 쓰면은, 그러니까 요
여기 간격은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니까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여기 간격은 위에 점에서 아래 점 뺀 거니까 y2 빼기 y1.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되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x좌표끼리 뺄셈한 것분에 y좌표끼리 뺄셈한 것. 자, 요게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만 이제 일관성 있게 지켜주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기울기였지, 기울기. 자, 기울기 말뜻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x 절편, y 절편 뭐 이런 애들 있지. x 절편, y 절편. 자, x 절편.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것들은 보통 알고 있을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y에다가 0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뭐 x 절편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y에다 0 집어넣어서. y 절편은 반대로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자, 정확한 뜻은 x 절편은 x축과 교점의 x좌표. 자, 요게 이제 x절편의 정확한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 x축과 교점의 x좌표.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자, 요게 이제 정확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지? 여기 x축과 교점 x.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 0이고 0, b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요 a 값이 이제 x축과 교점 x좌표지. 그래서 x절편을 a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0, b, y축과 교점 0, b의 y좌표의 b, 요 b 값을 y절편. 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었어. 여기 이제 기본 용어, 기본 용어가 되겠고, 자, 요거 이제 익히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직선의 방정식.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네 가지를 배워, 네 가지. 자, 네 가지를 배우게 돼가지고, 첫 번째는, 자, 해당 직선의 기울기 값이랑 y 절편이 알려져 있을 때야. 이때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다라고 하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자, 바로 그냥 한 방에 끝나지. mx 플러스 n, 요렇게 쓰면 그냥 끝이었어. 뭐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기억나지? 여기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였어, 기울기. 그리고 요 뒤에 거가 y절편 역할이지. 그대로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나오니까. 그래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할 때, 저렇게 한 방에 끝이 나겠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이랑 그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알 때의 상황이야. 기울기 값이랑 그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알 때. 그러니까 요게 그 해당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정해진 지나가는 점 x1, y1이 되겠고,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들 간의 관계식을 나타낸 거거든. 직선의 방정식은. 자, 그래서 이 위에 직선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들, 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 이 x, y 간의 관계식을 도출해내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라고 나왔지? 자, 그래서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요게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 보자. x좌표끼리 뺄셈한 거 분의 y좌표끼리 뺄셈한 거, 요게 기울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기울기라는 뜻이 되겠고, 기울기 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x 빼기 x1을 곱해가지고 고쳐 쓰시면 이렇게 써지지. 그래서 요게 그대로 지금 직선이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괄호하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x 좌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지나가는 두 점을 알 때야. 지나가는 두 점을 알 때. 자,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지나가는 두 점의 x좌표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지나가는 두 점의 x좌표가 똑같다. 무슨 소리냐? 자, 좀 잘 보이게 숫자로 한번 써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2하고 1,3 두 점을 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니까 1,2라는 점과 1,3이라는 점을 지금 지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 둘의 특징은 x좌표가 지금 1로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x좌표가 같은 점을 이렇게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지금 그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선의 특징들은 이 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름을 x는 1 이렇게 쓰게 돼서 x는 1. 그러니까 여기 x좌표 값이 그대로 이름으로 따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x좌표 지나가는 두 점 x좌표가 같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x1 저렇게 쓰고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겠지. 자, 지나가는 두 점의 x좌표가 다를 때에는 자, 여기 2번에서 그대로 이어서 쓰면 돼. 2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울기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되겠어. 자, 지나가는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를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y 빼기 y 좌표는 자, 기울기 x좌표끼리 뺄셈한 것분에 y좌표끼리 뺄셈한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고, 괄호하고 x 빼기 x좌표.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자, x절편이 a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a, 0을 뜻해. y절편이 b라고 하는 것은 0, b를 뜻해. 0, b.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돼. 결과 써보면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쓰면은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 자, 이게 이제 해보시면은 a, 0하고 0, b가 지나가는 점이잖아. 자, 여기다가 a하고 0 대입해도 1 딱 떨어지고 0, b 이렇게 집어넣어도 1 딱 떨어져 이게.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요 식이 지금 딱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좀 지금 문자로만 써도 추상적이니까 좀 숫자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37페이지 가서 해보면은 자, 1번. 자,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려준 케이스야. 자, 먼저 지나가는 점 좀 구체적으로 구해봐야 되겠네. 얘네들의 중점이 지나가는 점이지.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x좌표의 합이 2니까 나눠서 1이고, y좌표 합이 10이니까 나눠서 5겠네. 그래서 이제 1,5를 지나네. 1,5.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 자, 요 틀에 맞춰서. 자, 그래서 해보면은, 자, 저 2번 틀이야. 자, y 빼기 y 좌표야. 지나가는 점의 y 좌표야. 그래서 y 빼기 5는, 자, 기울기 쓰고, 자, 괄호하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 좌표.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돼. 정리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 넘어가니까 플러스 8.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해보면은 A점, B점 나와있고, 자, 얘네들을 이은 선분 A, B를 자, 3대 2로 내분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두 점의 좌표를 가르쳐준 케이스네. 자, 일단 내분점은 좀 빨리 구하셔야 되겠네. 내분점. 자, 3대 2. 자, 5분의 이제 5분의. 자, x좌표. 자, 3 곱하기 bx좌표. 3이는 6. 그 다음에 2 곱하기 점 A의 x좌표. 2, 7에 14. 자, y좌표. 3 곱하기 점 B의 y좌표.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2 곱하기 점 A의 y좌표.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4고,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5,2하고 4,-6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 구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지나가는 두 점을 아는 케이스니까 요 3번이야, 요 3번. 요거 지금.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요 점에서 요 점을 빼면은 자, x좌표끼리 뺄셈한 거 분의 y좌표끼리 뺄셈한 거. 그러니까 8이네. 자, 기울기가 8. 알겠지? 자, 그 다음서부터는 뭐 2번하고 똑같은 거지? 자, 지나가는 점하고 기울기를 알 때 상황이 되니까. 자, 지나가는 점은 이거를 쓰든 뭐 다 답은 똑같이 나와. 아무거나 쓰면 돼. 그래서 5,2로 해보시면은. 자, y 빼기 y 좌표는 자, 기울기 바로하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셔서. y는 8x 마이너스 40에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8. 자, 요게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기울기 얘기할 때 깜빡하고 이거 설명 안 한 게 있네.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양의 방향이 뭐냐면 반시계 방향을 말해.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 말이야, 요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 이거는 뭐 잘, 거의 볼 일은 없는데. 자, 하여튼 뭐 참고로 일단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요런 말이 되겠고. 자, 그래서 x축과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의 탄젠트 값도 기울기가 된다. 자,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 탄젠트 값도 기울기가 된다. 강빈이, 탄젠트가 뭐 보는 거여서? 그렇지, 밑변분의 높이였지?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랑 똑같겠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러니까 이제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인 거야, 기울기. 자, 밑에 확인 체크 65번 한번 같이 해보면은 자, 직선 루트 3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 있고 자, 얘가 2,-1을 지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자, 방금 설명한 거 나왔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이다. 자, 그래서 이 정보는 기울기를 가르쳐주는 셈이야.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기울기야, 기울기. 탄젠트 60도, 응? 식 올라서. 1. 이제 45도가 1이었는데. 그러면 루트 3. 루트 3이었어.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루트 3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루트 3. 자, 그래서 요거 두
두 개 단서를 가지고서 A, B를 구하셔야 되겠네. 자, 먼저 식을 Y 기준으로 좀 써보자. 그래서 AY만 넘기고 다 넘기면은 A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B. 그래서 Y만으로 남겠으면 마이너스 A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A분의 B. 자, 여기 있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루트 3x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 B지,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B 값은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거 쓰면 되겠네. 자, 지나가는 점을 대입하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y에다 마이너스 1 넣고 x에다 2 넣고. 그래서 이제 2루트 3까지 넘겨주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곱이니까 정답은 뭐 2루트 3까지 써야겠네. 할만하지? 응. 넘겨서 한쪽만 더 먹을 거야. 한쪽만. 38도까지만. 제가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모르게 반정식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10장이 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10장 정도야 뭐. 우리 RPM도 내줘야 되나요? 네? RPM도 해야 되죠.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면 27주. 한 14장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 실력어 플러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빼려고. 확실히 하셔야지. 오늘 내주면 또 수요일까지 하면 되나? 수요일까지. 일,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이게 14장은. 네, 뭐라고.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치고 한 페이지 있는데. 그래서 RP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원역이 끝날 때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잖아. 요것도 뺄 거야. 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학기 저 빼시고 저 학기 중에 하던 거 하려고 해. 요까지 너무 많이 가.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오케이.